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달성한 목표,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을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사람의 지표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스포츠 포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생활체육이어야 하고요. 생활체육은 자신감이다. 생활체육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러너킹 러닝코치 박성차입니다. 네, 저희 러너킹 프로그램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는 러닝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새벽반, 그다음 저녁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나도 10km 달릴 수 있을까? 나도 하프 마라톤 달릴 수 있을까? 나도 풀코스 마라톤 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프 마라톤 완주하시고 풀코스 완주하시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성취할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달리기를 통해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그게 삶에서도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러닝은 우리 몸을 바르게 하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바르게 정렬되다 보니까 체형도 좋아지고 허리나 무릎 쪽의 불편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닝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죠. 러닝 인구가 늘어난 거는, 일단은 러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고 내 친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뛰고 싶은 마음,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라는 게 나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뛰었는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메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빠져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에서 불평등, 교육,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양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교수입니다. 이 런닝크루라는 거는 청년들의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아주 적합한 그런 사회적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값비싼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시간만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러닝이 아닐까 싶거든요.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달성한 목표,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을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이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이제 몸자본, 육체자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런닝부터 시작해서 지금 발레 이르기까지 그런 생활 스포츠들이 전부 다 드러내는 스포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스포츠 교육학 전공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규일이라고 합니다. 내 여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내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사람의 지표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자기 스스로를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들이 자기를 되게 뿌듯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 타인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럼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인식적으로 팽배해짐으로 인해서 운동하는 사회가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생활체육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체활동입니다. 우리가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스포츠 포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생활체육이어야 하고요. 우리나라 스포츠 구조 자체는요, 사실은 다소 기형적입니다. 생활 스포츠가 폭넓게 저변에 깔려 있고, 그러니까 유소년이나 학생들도 생활 스포츠 영역 속에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 스포츠 대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고시행 같은 야구 리그에 참가해가지고 걔네들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스포츠랑 전문 스포츠 분야를 이렇게 넘나드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면서 스포츠 강국인데 투자하는 재원의 대부분은 다 엘리트 스포츠 쪽에 투자해요.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권리로서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에 다소 박하게 투자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스포츠 문화 자체는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하는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회 비장기를 든 300명의 기수단이 입장하고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이를테면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 서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이러한 대회들을 치르는 과정에서 육성하는 기본 바탕이 학교 체육에 있었습니다. 한 학교당 특기 종목들을 하나씩 키워 나가면서 유소년에서부터 이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의 아주 기본 바탕이었고요.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되면서 90년대부터 조금씩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하게 됐고, 생활 스포츠 문화도 전체적으로 같이 확산하면서 바탕을 잘 이루는 그러한 형태의 문화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론 많은 분들이 생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를 먼저 키워냈기 때문에 엘리트 분야는 이렇게 기형적으로 존재하고 생활 스포츠 분야는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분야로 존재해가지고 바탕에 깔려있는 생활 스포츠 분야가 좁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전문 스포츠 분야도 사실은 되게 좁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를테면은 바탕은 좁고 거기서 계속 탈락시켜가지고 아주 적은 엘리트 선수만이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엘리트 스포츠 분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 스포츠 분야가 좀 확대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생활 스포츠 분야에 많은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는 사실은 둘 간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 스포츠는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기는 게 목적이고요. 반면 생활 스포츠는 참여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참여하면은 생활 스포츠는 본래의 목적을 다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천 남부초등학교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배구부 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저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이기는 게 목표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아이들끼리 더 화합하고 또 한 팀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공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운동을 계속 하면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나의 팀원을 보게 되고 관계 형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구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터치를 할 수 없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터치를 했으면 그 다음 터치는 다른 학생이 반드시 해야 되는 룰이 있기 때문에 더 친구들 사이에 협력하고 더 친구들 사이에 협력이 필요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 생활체육을 처음 지도했을 때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이겼으면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너무 잘하는 팀들과 예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경기를 결국 지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질 걸 알면서도 그걸 정말 하나도 내색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겪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내가 이기려고가 아니라 이러려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경기가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약간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된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포츠라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한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의 활동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일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리면 돼요.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테니스를 치면 돼요. 끝나고 나서 더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공유하는 2차 문화를 가지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현재의 그런 운동 문화, 우리나라의 운동 문화는 뭔가 이렇게 불편한 공동체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들은 옅어지고 대신 우리가 욕구로 가져야 됐던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야 되는 이런 소속의 욕구 같은 것들은 일정 부분 해결해 주는 형태로 해서 사회를 더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동물의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환경을 살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기본 욕구들이 존재해요. 선사시대에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사실 운동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운동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최근에 노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 잘 죽기 위해서 너 운동해야 돼. 더 너의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 너 운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AI는 결과적으로 모든 기계들 간에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더 움직이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 사회는 움직이지 않도록 편리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진화적으로 동물의 속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내 안의 기본 욕구는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욕구들을 분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운동하는 사회에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걷기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라이딩 하기 때문에 학원도 차로 태워주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하다 보니까 보행이 잘 안 됐는데 이제 바르게 걷고 바르게 뛰다 보니까 체형도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목표도 이루다 보니까 좀 아이들, 특히 중학생 아이들이 좀 많은 변화를 좀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몸매가 되게 결혼 전으로 돌아가셔서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난다고 할까요? 옷을 입었을 때 멋진 태가 나는 거로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좀 만족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의 행복 개념 웰리스라 그래서요. 웰빙과 피트니스라고 하는 개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피트니스라고 하는 신체적인 조건들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게 웰리스의 기본 조건입니다. 대체로 행복은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들이 개념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아이가 너무 배구가 너무 재밌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배구 유튜브를 매일같이 찾아본대요. 그 모습을 보고 본 부모님께서 도대체 배구가 왜 그렇게 좋니? 라고 물어보신다고 해요. 부모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오늘 어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게 진짜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대화에서 들었을 때 아, 아이들이 나 정말 좋아해주고 있구나. 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조금 더 보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학교들이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유소년 스포츠 기반 사업으로 선수 출신 강사님을 파견해서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소년 지원 사업도 해주시고 계시고, 아이들이 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중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편하고 더 재밌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집중점검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활동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2028년부터는 초1, 2학년도 체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해 신체 활동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각 지역에 더 많은 체육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대한 그 유인을 얻어서 더 많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활성화 정책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체육활동을 즐기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정책들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서 특히 유청소년은 이 평생 운동 습관을 조성하는, 운동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두 번째로는 이 10대 때 더 많은 생활체육 활동을 해야 앞으로 20대, 30대, 40대 성장해 가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많은 지원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민생활체육 조사를 통해서 매번 그 생활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데이터로 통계화를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유청소년이 왜 생활체육에 참여를 안 하냐,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로는 관심이나 흥미가 없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접근성이라고 하죠. 자기가 즐길 만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뇌를 지켜내야 되는 것들로 가장 필요한데, 이거 언제부터 이 교육이 돼야 되나 보면 청소년기예요. 유소년기예요. 어려서부터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기에서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노인기에 돼서는 이제 걸을 수밖에 없을 거고, 사실 몸을 제대로 막 쓰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릎이나 허리나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운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이 사실은 운동의 바탕이 돼서 운동이 가지고 있는 많은 효과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스포츠를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로,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인 활동으로, 또 젊은 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어릴 때 시작한 생활 스포츠가 평생 체육으로, 평생 학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비전 리그가 조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디비전 리그가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갭을 좀 줄여보고자 만들어진 그런 대회인데, 예전에는 대회를 나가려면 제천, 충청북도 제천 이런 멀리 지방으로 가야만 배구 대회에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버스를 대절해서 나가는 그런 절차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대회를 나가는 것을 꿈꾸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천에서 2개의 리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보로 10분만 걸으면 되는 학교에서 디비전 리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배구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생활 스포츠가 좀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구나 내가 뭐 5분, 10분 거리에 있는 내가 원하는 생활체육시설에 쉽게 방문을 해서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가까이에 생활 스포츠 시설이나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지자체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과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아주 쉽게 어디서든 그 스포츠 활동을 즐기실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역에 있는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다양한 뭐 홍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정책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존에도 사실 많이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이 사실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지 않는 곳들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외 시설인데 지붕이 없어가지고 뭐 여름철에는 잘 운영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노후화되고 낡아서 지금 현재의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기존 시설을 개보수를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실 이게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개보수를 조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전반적인 참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과, 그리고 그 전반적인 통로 안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더 참가시키려는 그런 핀포인트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스포츠 바우처 같은 제도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 참가하기 어려울 때 바우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 주는 방식도 있고요. 최근 데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부분을 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는 좀 좋은 정책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가지고 접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저희가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하는데요. 세종시에 있는 거는 이제 반다비 빙상장이라고 해가지고 빙상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조금 더 특화돼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뭐 체육관, 빙상장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장애인들도 좀 접근성을 가지고 쉽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또 보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진국은 전문적인 실력만 높은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큰 저변을 통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실력도 좋지만 그 문화 자체도 우리가 억지로 전문체육 선수들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다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양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전문체육도 발전하고 또 스포츠 용품이나 이런 다양한 스포츠 산업도 자연스럽게 사실 견인이 되기 때문에 이 생활체육이란 체육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저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에 중점을 맞춰서 더 투자를 하고 더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매년 4천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단체 교부에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사업 성과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을 엄정히 해서 안전과 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일의 업무에 치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축구나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할 때만큼은 그 활동에 몰입이 되고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을 잊은 채로 정말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그게 그 삶의 하나의 낙이 되고 또 그 삶을 또 이어가는 하나의 또 원동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아 스포츠가 이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그런 것을 모든 국민들이 같이 체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은 공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숨을 쉬듯이 생활체육을 그냥 누구나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예. 생활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걷고 달리는 것도 생활 스포츠입니다. 이를테면 스트레스 받을 때요, 가만히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그 생각이 멈춥니다. 운동하면서 불안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불안보다 더 빨리 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계속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운동과 같이 좀 강도 있는 행동이면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체육 현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저희가 지덕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체덕체의 시대다. 개인이 모든 일반 국민들이 체육을 하는 것 플러스 또 이제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하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중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